안녕하세요. 건견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1번부터 유스타키오간이 소아에게 잘 중이염을 일으키는 이유는 성인보다 짧고 굵고 수평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소아는 짧고 굵고 그리고 수평에 가깝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것이 이제 길어지고 수평보다는 살짝 수직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중이염에 잘 걸립니다. 내분비 계통. 우리가 시상하부 아래에 레아 수체가 있고 여기에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요. 전엽에는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그리고 프로락틴이라고 해서 유즙 분비 호르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후엽에서는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오시토신과 항이뇨, 수분을 잡아두는 ADH가 있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과잉으로 증식될 경우 거인증과 성인이 되었을 때는 말단 비대증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을 분비하며 부신피질을 자극할 경우에는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코티졸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난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황체 형성 호르몬에 의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자궁벽을 수축시키는 역할과 프로락틴에 의해 생성된 유즙을 분비하며 항이뇨 호르몬은 부족할 때에는 수분을 우리 몸에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다뇨 증상인 요풍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서는 세포의 대사율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화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 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이 항진될 경우에는 안구 돌출, 몸무게 감소, 신경 예민 등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 바세도우시 그레이브스 되는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독일어이고 이건 나중에 영어인데 갑상선 항진증을 뜻하고 기능 저하 시에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이는 아기에게 크레틴 병이라고 명하며 점액 수종은 성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진피에 점액이 쌓여 단단해지는 증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늘어나며 추위를 많이 타고 무기력한 게 특징적이죠. 부갑상선은 갑상선에 이렇게 4개의 콩알로 붙어 있는데 칼슘과 인을 조절합니다. 하라트 호르몬이라고 해서 PTH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될 경우에는 타골 작용이라고 해서 이제 뼈에서 혈액으로 칼슘이 유리되어 혈중에 칼슘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칼시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혈중의 칼슘을 낮추고 뼈에 조골 작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갑상선에 붙어 있는 것을 부갑상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장에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듯한 부신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신의 겉면과 안을 피질, 수질이라고 하는데요. 피질에서는 코티솔, 알도스테론, 안드로겐이라고 합니다. 코티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류 코르티코이드로 스트레스 시 에너지를 제공하며 염류 코르티코이드는 알도스테론,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과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며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겉면이 피질, 안쪽을 수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질에서는 우리가 코티졸, 알도스테론, 안드로겐이 나오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신장이 보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게 이제 부신이죠. 부신 피질 호르몬의 종류를 외우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알라가 있는 거죠. 네, 코알라입니다. 네. 근데 이 코알라가 수컷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부신 피질 호르몬은 3가지가 있는데 코알라예요. 근데 수컷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들은 거긴 한데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신 수질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성선은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에스트로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남성과 여성이 적절히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그 비중이 많은 게 2차 성징에 좌우한다고 하죠. 오장육부의 연결. 우리가 오장은 여기에 적힌 것처럼 간, 신장, 비장, 심장, 폐. 육부는 담, 방광, 위, 소장, 대장, 그리고 3초라는 것까지 해서 이제 육부인데 3초는 우리 몸에 있던 혈액순환, 기순환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장은 각각의 정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분노는 간, 공포는 신장, 생각은 비장, 기쁠 때는 심장, 슬플 때는 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기시 되는 어떤 맛들도 있네요. 뜸은 진통작용과 면역기능 증가, 반사, 신지대상 증가, 유도작용, 중열작용. 그러니까 서로의 신경이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픈 부위에 직접적으로 뜸을 두지 않더라도 이 뜸작용에 의해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손침을 맞고 어지러울 때는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며 발침을 하고 따뜻한 물을 먹여 안정을 시킨 후 인중과 중충혈을 눌러준다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충혈이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집중력도 도와주나요? 그럼 지금 눌러봐야겠는데요. 만침은 침이 구부러진 현상입니다. 채침은 침이 빠지지 않는 현상. 침요법의 금기는 출혈 환장과 위장관 출혈 시 금기를 하며 탕제는 이제 약물을 물에 달인 것을 뜻하는데 급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명허는 처음 한약을 복용할 때 나타나는 거부 증상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원치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추나요법.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락이라든지 기와 혈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한의사가 관절을 원활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저도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작년에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고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통수가 아팠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목이랑 어깨가 뭉치다 보니까 이렇게 통증이 전달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추나요법하고 많이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바른 자세와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머리가 아프실 때는 목과 어깨가 조금 뭉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운동이라든지 마사지라도 안 되시면 추나요법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추나가 실비가 되더라고요. 네, 제 기억 속에는 됐던 것 같아요. 부항요법,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사용되는데 이거는 그죠. 제 생각에는 출혈이 있는 환자분한테는 쓰지 말라라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용한 치료는 해독과 자극과 진정작용, 혈액순환 작용, 중화작용에 도움이 되고 양생은 자연에 순응하며 심신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법 중에 하나인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자세를 뜻합니다. 응급처치 구명 4단계. 첫 번째, 기도 유지, 지혈, 쇼크 예방, 상처 보호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기도 유지는 입안에 어떤 이물질이 없는지, 그리고 고개를 측위로 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을 시에는 직접 압박을 하고 지압점 압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손가락이 절단되어서 출혈이 심할 때에는 요골동맥을 잡아준다든지, 각각의 경동맥, 상안동맥, 대퇴동맥 등등 가까운 큰 동맥점을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혈대 사용은 최후로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옆에 나무 막대기라도 있으면 이거를 꽉 조아서 묶는 것을 뜻하는데, 이거를 오랫동안 적용하게 되면 조직순환이 안 되어 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하고, 지혈대를 묶을 때에는 심장 가까운 곳, 정맥, 동맥순환을 전부 차단하게 정확하게 매고 심장보다 다친 부위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쇼크 예방은 전신순환 부족의 원인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쇼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저혈량, 그리고 심장 수축력이 줄어들어 생기는 시민성, 그리고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틱시스 쇼크가 있는데요. 이것은 혈관 확장과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되어 보이는 증상이고, 그 다음 교감신경의 저하로 인해 신경성 쇼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전신순환의 부전이 원인이며 안면 창백, 발한 오심, 빠르고 약한 맥박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쇼크 증상을 보일 때는 하지를 올려주는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와 심장과 같이 중요한 장기 부위에 혈액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 쇼크의 악화 예방을 위해 보온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진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시 흉부 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전문인이라면 인공호흡을 하지만 일반인인 경우에는 인공호흡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 압박만 충분히 해주어도 심폐소생술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자동 제세동기 사용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하며, 이것이 도착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용을 해야 하는데, 먼저 전원을 켜고 2개의 패드를 우측 쇄골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앙선을 맞추어 붙입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을 읽을 수 있도록 기계 음성에 따라 움직이며 제세동 CCR라는 음성과 함께 여기 버튼이 빛나게 되면 눌러주면 된다고 합니다. 의식불명 환자에게 물과 음료수를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와 식도 첫 부분에
후두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이 넘어갈 때 기도 부분을 막아주어 흡인을 예방해 주는데요. 의식이 없을 때에는 후두개가 제 역할을 못해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탈수가 있을 때는 체온 상승, 적은 소변량, 갈증, 피부의 긴장도 감소를 보입니다. 성인 화상 시 화상 용적의 산출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통을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9%, 그 다음에 양쪽 팔은 각각 9%, 그리고 가슴과 등은 각각 18이니까 몸통 전체를 36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는 18, 18, 그리고 여기 성기는 1입니다. 그래서 흔히 병원에서 이제 머리랑 팔 쪽에 화상이 있다 이러면은 18%의 뻔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1도냐 2도냐 3도 화상이냐에 따라 심각도가 나뉘어집니다. 경련을 보일 시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막 그런 경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유지와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 의복이 답답하게 되어져 있다면 풀어주고, 그리고 3번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혀를 깨물어 손상을 일으키거나, 이게 우리가 또 말을 하니까 혀가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 경련 시에는 이 혀가 이렇게 뒤로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랍자를 물려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서랍자도 거즈를 감싸서 이렇게 물려주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경련 중에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데 강제로 서랍자를 끼우게 되면 이게 사람 무는 힘이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 손가락 하나 자를 정도로의 힘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강제로 또 막 서랍자를 물려주게 되면 환자분 치아가 손상이 되어서 그 부속물이 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뇌 손상 시에는 기도를 유지하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며 의식수준 평가,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 파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고 난 뒤의 간호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압이 상승하는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인다든지 수술한 쪽으로 누웠을 때는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의 특성은 공공성과 사회성, 조장성과 교육성, 과학성과 기술성, 봉사성과 양면성. 여기서 얘기하는 양면성은 자율도 주지만 제한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나온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여기 2015년부터 또 추가된 것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죠.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인데, 이렇게 아마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산재, 연금, 고용이 소득보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의료보장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은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이제 저소득층, 빈민층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소득보장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은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아동, 장애인, 가족 등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